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동방무역을 끝내고 제2편 대항해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2편 대항해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대항해는요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7화 앞까지가 역사 얘기고요, 2-8화부터 11화가 회계학,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끌어내서 쭉 이어가는 그런 쉬운 재무제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1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쇠퇴. 동방무역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다 점령했죠. 제노바,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이 동방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동방무역을 뭐라 그러느냐? 향신료 무역 또는 레반트 무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가 뜻이 뭐냐? 레반트. 이탈리아어로 태양이 뜨는 지방, 즉 동방, 이런 뜻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튀르키예, 이런 지역이 바로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방무역은 첫째 아시아 상인들이 중동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들은 중동서부터 무역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동방무역 항로를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레반트 지역에서부터, 또는 여기 있는 흑해, 지금 전쟁 나고 있는 데죠.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흑해에서부터 와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베네치아 또는 제노바로 들어가고, 또 이 제노바에서 다시 유럽 북쪽으로, 여기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동방무역이 쇠퇴합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전쟁이죠. 오스만 제국이 팽창하면서 베네치아 또는 제노바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가 아마 꼼파니아라는 모홍기업의 한계, 그리고 세 번째는 항해술의 발달. 이 세 가지 원인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의 팽창. 오스만 제국, 영어로는 오토만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어디로 팽창하느냐? 동지중해로, 그죠? 중동, 투르키예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북서쪽으로 서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453년에 유명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컨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죠. 이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배경에는 베네치아와 오스만의 아주 긴 1396년부터 1781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 정도 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 중에 결국은 베네치아가 집니다.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는 해상무역로를 뺏기게 됩니다. 오스만이 얼마나 강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튀르키예죠. 이게 튀르키예고, 여기가 이제 레반트,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토를, 오스만 제국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 그리스 또는 여기 세르비아 뭐 이런 지역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베니스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지중해로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무역을 했겠어요? 동방무역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불가능했죠. 두 번째 원인은 꼼파니아라는 사업 조직의 한계입니다. 꼼파니아 하면요, 꼼, 함이란 뜻이고요,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꼼파니아라 그러는데, 함께 빵을 먹는 동료 간의 사업체, 그러면서 이게 바로 컴퍼니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런 꼼파니아는 이제 합자 회사인데요,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증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 꼼파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한탕이에요. 특정 무역 사업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친지 중심의 동업자 중심인 건데요, 문제점이 뭐였냐면 무한 책임이었어요. 이 무한 책임은 거대 자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무한 책임은요, 로마 상법에 따라서 뭐 재산 박탈은 당연한 거고 노예화까지 됐습니다. 그 유명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도요, 은행이 파산되면서 가족들이 추방당합니다. 그 정도로 무한 책임에 대한 벌이 엄중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벌을 받아가면서 누가 자금을 출자하고 누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요. 지중해 바다가 좀 거칠어요. 바다는 잔잔한 것 같은데 바람 방향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돛을 달고는 갈 수가 없고요. 노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으면, 노라는 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예,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가 쭉 있죠. 양쪽에 이 노 젓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이거 뭐 수십 명이 노를 져야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지만 지중해에서는 아주 적합한 배였습니다. 왜 그러냐? 거친 바다에서는 시간을 맞추는데 바람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노를 저어서 자기 예정대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요. 첫째, 선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헐수선. 헐수선이 뭐냐면 물에 잠기는 선인데요. 노가 물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배가 깊게 잠기지 못하죠. 그 파도에 취약하고, 마지막으로 적대량이 적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는데요. 그래서 갤리선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방무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가 너무나 먼 여정입니다. 이게 중동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동방무역은 마지막만 담당하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유는 박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스만 제국의 세력 확장으로 지중해를 나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꼼파니아라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금 조달, 자금 모집 형태는 불가능했죠. 거대장을 모집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겠죠. 동방무역이 쇠하면은 향신료 요청은 있을 테니 향신료를 누가 어떻게 갖다 줬을까? 동방무역을 대체할 무역은 무엇인가? 이제 2화에서요. 드디어 포르투갈,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나타납니다. 모험가들. 그래서 바다로 한번 가보자. 중간상을 거치지 말자. 하는 얘기가 2화부터 시작됩니다. 2화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